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채널 별책 인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내가 바라본 세상과 오늘 조금 더 성장하고 바라보는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나에게 보여지는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나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바꾼 성공 공식, 믿음의 마법책 중에서 이 세상에는 당신의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입니다. 저자는 마리폴레오, 출판사는 한국경제신문, 옮긴이는 정민아입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의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다.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하느님 또는 당신이 믿는 그 외의 뛰어난 지력을 갖춘 창조주는 그냥 재미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낸 게 아니다. 당신이 가진 재능, 강인함, 관점, 재주의 독자적인 조합을 가진 사람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명심해라. 당신은 우주에서 딱 한 번 일어나는 중대 사건이다. 그런 당신을 형편없이 허비하지 마라. 당신은 당신 삶과 타인의 삶 모두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창조력을 타고났다. 이 힘은 당신 외부에 있는 게 아니며 돈을 주고 사거나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지금 당신 내면에 이미 깃들어 있다. 그 내면의 힘이 당신을 이 책에게 이끌어준 거라고 나는 믿는다. 지금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유는 당신이 삶에 뭔가를 일으키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다음을 꼭 깨달아야 한다. 당신에게 당신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로울 만한 아이디어나 가능성이나 아주 작은아마 꿈이 있는데도 그런 아이디어나 가능성이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서 당신을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건 도둑질이나 다름없다. 당신이 오로지 당신만이 베풀러 온 재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다. 꾸물거리기만 하면서 가슴이 채근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말 그대로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뭔가를 잃게 된다. 바로 당신을. 세상은 당신이라는 고유한 목소리를 잃게 된다. 당신의 고유한 에너지, 고유한 아이디어와 얘기와 관점들까지도. 당신이 망설이며 소심하게 굴면 무수한 사람들에게서 오로지 당신의 고유한 기여만이 선사할 수 있는 이로움과 즐거움과 치유와 성장을 훔치는 거다. 지금 당신은 당신이 꿈으로 품어온 바로 그 책, 노래, 얘기, 영화, 소설, 스탠드업 코미디, 연설, 비영리 단체, 교육 플랫폼, 파스타 요리, 티셔츠, 앱 등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의 소비자나 팬에게서 도둑질하고 있을 수도 있다. 당신의 아이들이나 사랑하는 이들이나 동료들이 진정한 당신, 그러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생기 넘치고 쾌활하고 자신감 있고 강하고 정겨운 당신을 만나지 못하도록 도둑질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자신의 재능을 억누르거나 과소평가하면 그 재능은 상해서 해로운 독이 된다. 이 독은 안쪽에서부터 우리를 산채로 잡아먹는다. 병이 나고 무기력해지는가 하면 표독스럽고 냉소적이고 다혈질에 중독적이고
트집을 잘 잡는 성향이 생겨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에게 가치나 즐거움이나 성장을 안겨줬던 모든 것들을 떠올려봐라. 고개가 절로 까딱거렸던 모든 노래, 당신을 웃기거나 울렸거나 시야를 넓혀줬던 모든 영화, 의욕을 북돋웠던 모든 운동선수와 예술가, 당신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해준 모든 발명품, 음식을 보고 흐뭇함에 탄성이 터졌던 모든 음식점, 또 다른 세상에 눈을 뜨게 해준 모든 책, 말이나 행동이나 리더십으로 길잡이가 돼준 모든 교사, 멘토, 이웃, 친구, 어떤 식으로든 당신 삶의 질을 높여준 기술, 이 모두와 관련된 훌륭한 이들이 영혼의 부름을 따르지 않았다면 자신의 꿈을 해결해내 창작하고 기여하고 공유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내가 마리TV의 모든 에피소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는데 지금 당신에게도 말해주고 싶다. 세상은 오로지 당신만이 가진 그 특별한 재능을 필요로 한다. 정말 그렇다. 그리고 당신도 이미 알고 있다. 꼬맹이 때부터 알고 있었다. 이미 당신 내면에 특별한 뭔가가 있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다. 당신이 오로지 당신만이 창작하고 표현하기 위해 타고난 특출나고 남다른 뭔가가 있다는 걸. 그 감을 믿어라. 그 뭔가가 바로 당신의 생명력이다. 당신의 천재성이다. 실현하라고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당신의 운명이다. 당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우고 나눠주는 것. 그게 당신이 이 지구에 태어난 이유의 전부다. 나는 우리 모두가 오로지 그런 이유로 이 세상에 왔다고 믿는다. 창작하면서 서로에게 기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거라고. 분명히 말해두지만 당신의 재능이 꼭 거대하거나 영웅적일 필요는 없다. 기여는 뭐든 필요하고 값지다. 당신의 재능은 친구들과 가족을 위해 차려주는 영양가 있는 식사가 될 수도 있다. 험악해진 대화에 연민과 이해심을 유도하는 게 될 수도 있다. 목재 조각이나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배관공사, 사회운동, 화재 진압, 웃긴 얘기 개발, 연극 연출, 주사활동, 동물 재활활동, 환경 친화적 도시공간 설계, 보석 디자인, 딸의 리틀리그 팀 코치 등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의 재능은 자원봉사를 통해서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보이는 관심, 존중, 배려를 통해 은행원부터 길에서 부딪힌 낯선 이들에게까지도 표현될 수 있다. 정원 꾸미기로 이웃에게 희망과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는 식이 될 수도 있다. 당신에겐 재능이 많을 가능성이 다분하며 그 재능은 일생을 거치면서 진전되고 발달하기 마련이다. 지금의 당신처럼. 하지만 정말이지 나는 베풀 만한 독자적인 재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예전부터 해오던 것뿐이에요. 즐겨 찾는 커피숍이나 옷가게를 떠올려봐라. 이번엔 현재 당신이 갖고 있는 고착형 사고방식을 그곳의 창작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봐라. 시작도 전에 허공으로 두 손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봐라. 그런 건 굳이 뭐하러 하려고. 이미 개나 소나 다 하고 있는데 세상에는 망할 놈의 커피, 티셔츠, 딜도가 넘쳐난다고. 이런 식이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거다. 안 그런가? 나는 이런 문제를 이탈리아 음식과 연관지어 생각해본다. 내가 자주 외식하는 곳 중에 페페로소라는 부부가 같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 있다. 맨해튼 남부 지역에서 파마산 치즈를 곁들인 가지 요리를 잘하기로 소문난 식당이다. 페페로소를 연 부부가 식당을 여는 문제를 고민할 때
허공으로 두 손을 들어 올리며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그거 알아? 뉴욕에는 이미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겁나 많아. 어디 그뿐이야? 세상에는 파마산 치즈를 곁들인 가지 요리를 파는 식당이 이미 넘쳐난다고. 그러니 꿈 깨자고. 예술이나 과학이나 스포츠나 문화 등 어떤 분야건 간에 꿋꿋이 밀고 나가라. 세상의 뮤지션들이 아무리 차고 넘쳐도 비욘세나 레이디 가가나 스티비 닉스나 켄드릭 라마의 음악 활동을 가로막지 못했다. 필 도나유의 인기도 오프라 윈프리를 가로막지 못했다. 마거릿 조의 뛰어난 유머 감각도 엘리 윙의 유머 감각 표출을 가로막지 못했다. 이 뛰어난 인물들 중 한 사람이라도 이미 행해진 일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기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멈췄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잃었겠는가. 프레드 로저스의 말 맞다나 당신이 당신 주변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느낄 수 있다면 꿈도 못 꿔봤을 만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세상에는 책이나 노래나 연극이나 사업이나 핫소스 개발자나 뜨개질 클럽이 무수히 많다. 하지만 당신의 버전이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나올 만큼 다 나온 게 아니다. 일생에 단 한 번의 기적인 당신이 아직 표현하지 않았으니 아직은 아니다. 사기 같은 느낌 극복하기. 제니퍼 로페즈, 조디 포스터, 마야 안젤루의 공통점은 내가 원한 답은 모두 다 상을 수상한 문학의 아이콘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세 사람 모두 자신을 사기꾼처럼 느낀 적이 있다는 사실이다. 제니퍼 로페즈는 앨범이 7천만 장이나 팔렸는데도 제 자신이 음악에 소질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조디 포스터는 오스카상을 받았을 때 요행수로 받은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다들 그 사실을 알게 돼 수상을 취소할지 모른다고요. 미안해요.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했는데 상이 잘못 갔네요. 메릴 스트랩에게 주려고 했는데 이러면 어쩌나 싶었죠. 마야 안젤루는 책을 11권이나 냈는데도 매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쩐담? 이제 사람들에게 들통나게 생겼네? 내 얘기가 사기인 걸 사람들이 알아낼 거야. 자신이 사기라도 친 것 같다는 느낌이 든 적이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성취가 요행수나 실수여서 언젠가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는 느낌이 든 적이 있다면 훌륭한 사람들도 그런 적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조사에 따르면 이런 사기꾼 증후군을 겪는 사람이 무려 70%에 이른다. 사기치는 것 같은 느낌이 보편적 현상이긴 해도 여자들이 특히 심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왜일까? 여성으로서 그리고 전통적으로 지위가 약한 한 계층으로서 무리 사회에서 소속감을 잘 느끼지 못하기 십상인 탓이다. 여성은 사회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자신의 능력을 경시하게끔 길들여졌고 그로 인한 자존감 저하와 자기 파괴 성향이 삶의 모든 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여자들이 그런 메시지를 내재화하면 심각한 뒤탈을 겪게 된다. 정서나 창의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재정적 문제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커리어가 빈약해지고 은행 예금이 적어진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런 현상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사기꾼 느낌 때문에 자신의 재능을 나누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할 확실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다음은 사기꾼 증후군이 당신을 가로막지 못하게 막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다. 1. 수치심 공유하기. 대부분의 고성취자들은 가짜 같은 느낌 때문에 애를 먹으면서도 그런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 모두들 인정하기 꺼려해 알려지길 원치 않는 비밀처럼. 솔직히 말하면 나는 지금까지도
이따금씩 그런 느낌을 겪으면서 거의 20년 동안 이 일을 해오고 있다. 이쯤에서 브레네 브라운의 말을 새겨들을 만하다. 수치심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확신컨대 수치심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을 때의 최선책은 완전히 반직관적이 되는 것이다. 용기를 내서 도움의 손길을 구해라. 일리 있는 말이다. 이유가 뭐냐고? 수치심은 소리내서 나누면 예외 없이 쭈그러들게 돼 있기 때문이다. 밖으로 공개되고 나면 존재하지 못한다. 이 개념을 실행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사기꾼 증후군이 신나서 날뛸 때 믿고 전화할 만한 사람 한두 명의 전화번호를 단축번호로 저장해두길 권한다. 이 새로운 사기꾼 증후군 퇴치단에게 연락해서 이렇게 말하면 된다. 있지, 지금 내가 기분이 구려.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이유 좀 상기시켜 줄래? 당연히 은혜를 갚을 줄도 알아야 한다. 기운을 북돋워주며 그 사람의 고유한 가치를 상기시켜주는 사람이 된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다. 특히 그 사람이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모르고 있을 때일수록 더 그렇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 그래도 험담꾼들로 넘쳐난다. 험담꾼이 아닌 지원군이 되라. 2. 어깨가 으쓱해지는 파일 만들기. 여기에서 말하는 어깨가 으쓱해지는 파일이란 당신에게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들은 칭찬, 감사 인사, 찬사 등의 말을 모아두는 거다. 친구에게 받은 문자, 동료에게 받은 메모, 고객에게 온 음성 메시지 같은 것도 괜찮다. 아무리 시시해도 친절한 말이나 감사 표시는 뭐든 다 된다. 당신이 이룬 성취들을 같이 모아둬도 좋다. 보기 편한 위치에 모아놓고 필요한 만큼 자주 다시 훑어봐라. 명심해라. 에너지는 관심을 따라 흐른다. 어깨가 으쓱해지는 파일은 사기꾼 증후군의 부정적 영향과 싸워 당신이 사실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현실을 다시 깨우쳐 줄 수 있는 지원군이다. 3. 빛을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비추기. 당신의 관심을 한 방향만 비춰줄 수 있는 손전등이라고 생각해라. 그 손전등은 어떤 순간이든 당신의 내면을 비추며 당신이 얼마나 사기꾼 같은 기분인지 밝혀주든가 아니면 외부의 타인들을 비추며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과 당신이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밝혀주든가 둘 중 하나라고. 손전등이 외부를 비추고 있으면 당신은 사기꾼 같은 기분에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게 된다. 사기꾼 같은 기분은 관심을 주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손전등을 타인에게 비추는 방법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거나 아주 복잡한 일이 아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친절한 행동이라면 뭐든 다 효과가 있다. 가령 상사에게 당신을 변화시켜준 특별한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 감사 메모를 보내는 것도 괜찮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거나 가까운 양로원에 방문해 최근에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었던 어르신이 계신지 알아보고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위를 둘러봐라. 유대의 순간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적은 도움, 작은 관심, 작은 위안, 작은 애정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늘 있다. 이제부터는 사기꾼 같은 기분이 들면 당신 자신을 망가뜨리기 전에 스스로를 점검해라. 아마도 그 순간엔 당신의 손전등은 최고의 효과를 내줄 수 있는 쪽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비추고 있을 거다. 사기꾼 같은 느낌과 싸우기 위한 꿀팁을 더 알고 싶으면 온라인에서 와리TV와 임포스터 신드롬으로 검색해 관련된 에피소드를 시청하면 된다. 당신에게 당신의 특별한 재능을 나눠줄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아직도 확신이 안 선다면 이어서 들려주는 얘기가 도움이 될 거다. 죽은 이들에게서 온 인생 반전의 조언.
하고 싶은 일이 뭐든 지금 실행해라. 내일이라는 시간은 한정돼 있다. 간호사였던 브로니 웨어는 수년 동안 말기 환자를 돌보며 수백 명의 환자들 곁에서 마지막 남은 몇 주 동안 그들을 간호했다. 그중 몇몇 환자들이 낙담에 빠져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뭔가 느낀 게 있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를 쓰게 됐다. 이 책에 나오는 5가지 후회 중 그 정도가 가장 극심하고 가장 흔한 후회를 같이 살펴보자. 남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 용기를 내볼 걸 그랬어. 헐, 급소를 맞은 기분인가? 웨어가 지켜본 결과 대다수 사람이 임종 순간에 자신의 꿈을 절반도 이행하지 못한 걸 후회했다고 한다. 정말 절반도. 이 얘기를 꺼낸 요지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안타까워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실수를 피하라는 거다. 솔직히 대답해봐라. 진실된 느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혀를 깨물며 참았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가. 트집 잡히고 비난받기 싫어서 탐구나 표현의 즐거움을 억눌렀던 경우는 남모르는 꿈을 펼치려니 겁이 나서 정말 견디기 힘들면서도 여전히 하고 있는 일은 없는가? 당신의 삶을 부모님, 배우자, 가족, 자녀, 친구나 아니면 인터넷상의 익명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온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당신이 아주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의미다. 당신은 아직도 살아있다. 아직 삶을 바꿀 시간이 있다. 제발 아무쪼록 시도해보지 않은 걸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당신이 꿈꾸는 일을 실행해라. 안 그러면 지금껏 인간의 입에서 나온 3마디 말 중 최악의 말을 내뱉게 될 테니. 할 걸 그랬어. 이 빌어먹을 말, 뭐뭐뭐 할 걸 그랬어를 말할 일은 없어야 한다. 당신이 자각하고 있든 아니든 우리는 모두 같은 우주 열차에 탑승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죽음을 향해. 자신이 언제 내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언제 열차가 속도를 늦출지, 언제 차장이 우리 어깨를 툭 치며 아가씨, 내리실 곳에 다 왔습니다. 이젠 가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아는 거라곤 시시각각 시간이 지나는 사이에 우리가 그곳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뿐이다. 하루하루, 매시간, 매분 점점 더. 그러니 이제는 당신의 꿈을 쫓아야 할 때다. 그 꿈이 아무리 허황되거나 어림없거나 불가능해 보여도 이제는 전력을 다해 해결에 나서야 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건 그 꿈을 위해 전념하겠다는 선언이 돼야 한다. 당신의 내면에는 힘이 있다. 당신은 이미 영혼의 부름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걸 갖추고 있다. 그러니 제발 실행에 나서라. 꿋꿋이 밀어붙여라. 우리에게서 당신의 재능을 훔쳐가지 마라. 세상은 정말 당신을 필요로 한다. 당신의 가장 대담하고 가장 용기 있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애정어린 표현을 필요로 한다. 당신이 지금껏 의식하지 못했다 해도 인간은 변화를 갈망하는 종이다. 이건 공기 중에 퍼진 기운에서도 느낄 수 있다. 학교에서, 집에서, 회사에서, 스포츠 경기장에서, 사회 곳곳 어디에서나 사람들은 앞장서서 나서주길 기다린다. 가슴에 열정이 있고 우리 능력을 펼칠 최고의 비전을 가진 누군가가 이끌어주길 기다린다. 나는 그 누군가가 당신이라고 믿는다. 바로 당신이 당신의 영향권 안에, 당신의 가족과 공동체 안에, 그리고 전반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새로운 가능성에 눈뜰 수 있는
누군가라고 믿는다. 당신에게는 어떤 문제든 해결해내기 위해 필요한 자질이 있다고 믿는다. 또 그 과정에서 당신이 감화를 일으키는 모든 삶이 분발할 거다. 그건 기회다. 당신과 나와 전체 인류를 위한 기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가능성을 믿고 모든 문제가 해결 가능한 것처럼 살아가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다. 환경부터 푸드 시스템, 교육, 보건, 온갖 불평등과 부당함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마당이니 말이다. 정말로 꼭 이래야만 하나? 다른 식으로 할 수는 없을까? 어느 시대에든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수세기 동안 견고히 지켜져 온 사회 구조에 맞닥뜨린 경우에도 한 개인의 꿈이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도화선이 됐다. 개인의 문제와 집단적 난관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다시 말해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는 자세로 다가가면 비로소 변화가 시작될 거다. 패배감과 위압감과 피탄에서 벗어나 용기 있고 역량 있고 희망 가득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거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이런 자세를 가르쳐야 한다. 살다 보면 당신에게 뭔가를 실행하거나 뭔가를 말하거나 뭔가를 변화시킬 만한 기회가 나타나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저렇게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 자신이 없어. 같은 말을 하며 하루도 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라. 당신과 나 모두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잘 알고 있다. 당신에게는 그런 자질이 있다는 걸. 당신은 신의 축복을 받아 무한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인간으로서 당신의 영혼이 가진 힘을 저지할 수 있는 환경이나 운명이나 상황은 없다. 바라건대 언젠가 그 우주 열차에서 우리가 서로 마주치길. 내가 아직도 열차에 타고 있다면 바 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다. 아페롤 스피리츠를 홀짝이며 그간 당신이 이뤄온 진전을 듣길 고대하면서 세상은 오로지 당신만이 가진 그 특별한 재능을 필요로 한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한층 성장하는 보람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